그래서 다음은 이제 스크래피에 대해서 조금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스크래피 스타트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명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 구조의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세팅스 파일, 그리고 스파이더스라는 폴더, 그리고 아이템스, 파이프라인스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스파이더스, 이 폴더 안에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롤링하는 로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크롤링 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의 게시물들에 대한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글에 대한 저작권, 저작자, 그리고 제목, URL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이 아이템스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스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 스파이더가 어떤 사이트를 크롤링하면은, 크롤링한 이후에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서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을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어떤 게시물을 필터링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팅스 파일에는 여러분들이 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팅스 파일 안에서 파이프라인의 어떤 순서를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지정하고, 로그 파일의 레벨 역시 이 세팅스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crappy.cfg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전체 프로젝트를 배포할 때 어떤 설정들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고, 이 스크래피가 동작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정의를 합니다. 이 items.py에 여러분들이 크롤링하고 싶어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정의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스파이더 안에 여러분들이 스타트 URL을 지정을 합니다. 스타트는 그 크롤링이 시작될 위치의 URL이죠. 지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타트 URLs라는 리스트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스타트 리퀘스트를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는 겁니다. 이 스타트 URL은 단순히 그냥 스트링일 뿐이고요. 스트링 리스트고, 이 스타트 리퀘스트는 어떤 특정한 URL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콜백 함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트 URL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각 어떤 URL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콜백 함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pass라는 함수명으로 이 콜백 함수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콜백 함수를 지정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콜백 함수를 정의를 해야겠죠. 그 안에 이제 내용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HTML 파일 안에 있는 특정한 데이터들, HTML로 되어 있으니까 태그로 되어 있겠죠. 그 HTML 태그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데이터를 아이템스에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 셀렉터 파일은 크게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합니다. XPath와 CSSPath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따로 한번 잠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다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필터링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스크래피 구조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한번 더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스파이더를 정의를 하실 거예요. 그 스파이더는 우선 이름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이 name이라는 변수명으로 지정을 하실 거고, 그리고 start URL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start URL을 통해서 시작 주소 리스트 형태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tart request를 통해서 콜백 함수를 각 URL에 따라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정 사이트에는 로그인 해야만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 스타트 리퀘스트에서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스타트 URL을 지정하신 다음에 그 크롤러가 그 스타트 URL부터 시작을 해서 크롤링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파서를 정의하시는 겁니다. 콜백 함수. 콜백 함수에 있는 파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웹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들고 와서 웹서버가 가공을 해서 사용자에게 넘겨주면 그게 리스폰스가 되죠. 그 리스폰스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분석을 하시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셀렉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들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기 전에 셀렉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렉터는 HTML 문서에 있는 특정 노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에 편하게 제공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CSS와 XPath 셀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간단한 HTML 문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특정 노드에 어떻게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선 타이틀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response.xpath 하시고 그 함수에 경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xpath 같은 경우에는 슬러시 두 개의 태그명 그리고 슬러시하고 만약에 이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싶으면은 텍스트라고 적어 주시면은 리스트 형태로 그 값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그들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있죠. 그러면은 5개가 차례대로 반환이 될 거고 이 타이틀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CSS를 다시 보면은 CSS는 타이틀 땡땡 텍스트라고 하시면은 위에와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이 타이틀 태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이제 문자열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베이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HTML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example에 있는 이런 베이스 태그가 있죠. 이 베이스 태그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이 XPath까지만 하면은 이 HTML 태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이 HTML에 있는 특정 문자열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때는 끝에 extract를 해주시면은 그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베이스라는 태그에 attribute가 하이퍼링크죠. 하이퍼링크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example.com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스트링을 유니코드 형태의 스트링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SS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런 그 HTML, H 태그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은 동일합니다. 이 A 태그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href 하이퍼링크가 이미지를 포함하는 A 태그를 가지고 오고 싶고 가지고 와서 하이퍼링크를 추출해달라 라고 하면은 그 추출된 이 하이퍼링크들이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SS는 다음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미지 태그에 대한 특정 이미지 태그 역시 가져오실 수가 있고 그 이미지 태그의 소스 역시 다음과 같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 링크, A 태그에 하이퍼링크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이미지를 들고 오시는 거죠. 보시면은 A 태그 안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A 태그 안에 이미지의 속성이 소스를 extract 해라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CSS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 엑스패스와 CSS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구체적인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숙달을 조금 하고 숙지를 하셔야지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프라인은 데이터를 크롤링한 이후에 이제 특정 행동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크게 한 4가지 종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거,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삽입을 할 때 중복 체크를 하실 때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아이템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는 어떤 아이템을 필터링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파일명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업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settings.py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명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파이프라인 여러 개가 있는데 걔들의 실행 순서를 이 뒤에 있는 숫자를 통해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낮은 게 먼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로깅 역시 설정 파일에 이렇게 파일명이랑 로그 레벨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 레벨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낮은 순에서 높은 순이 되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깨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그 레벨을 디버그라고 정의하시면은 이 5가지 경우 모두가 로깅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그 레벨을 워닝이라고 하시면은 이 워닝 윗단계, 워닝 에러 크리티컬까지가 로그 레벨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에러 같은 경우는 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 레벨을 지정하시면은 그 위로 항상 그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